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와 음성 해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장 검사와 도장 결함 두 번째입니다. 총 5차 시로 업로드되었습니다. 자동차 도장 결함 관련 시험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열심히 듣고 익히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핀홀이 발생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열 처리를 급격하게 했을 때, 2번 플래시 오프 타임 시간이 적을 때, 3번 도막이 얇을 때, 4번 용제의 증발이 너무 빠를 때. 정답은 3번 도막이 얇을 때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발생 원리. 핀홀은 도막 내부에 갇힌 용제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흔적입니다. 도막 두께와의 관계. 도막이 얇으면 내부 이용제가 표면으로 빠져나오기가 매우 쉽습니다. 반대로 도막이 지나치게 두꺼우면 겉면은 먼저 말라 막이 형성되는데 두꺼운 층 아래에 갇힌 용제들이 나중에 억지로 뚫고 나오게 되므로 핀홀이 발생합니다. 설명 분석. 핀홀의 실제 원인들. 1번 급격한 열 처리. 도막 표면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어 내부 용제가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게 만듭니다. 2번 플래시 오프 타임 부족. 도장 후 다음 도장을 하거나 건조로에 넣기 전 용제가 날아갈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내부에 용제가 다량 갇히게 됩니다. 4번 용제의 증발이 너무 빠를 때. 표면 건조만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게 되어 내부 용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래의 표는 핀홀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장에서는 핀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건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낮은 날, 마음이 급해서 열 처리를 바로 시작하면 10중 8구 핀홀이 발생합니다. 3번 지문처럼 도막이 얇아서 생기는 문제는 주로 은폐불량이나 광택저하이지 핀홀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제입니다. 피막 결함이 도료 저장 중 발생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도료 용기의 뚜껑이 밀폐되지 않아 공기의 유동이 있는 경우, 2번 저장 중에 온도가 높은 상태로 장시간 저장한 경우, 3번 도료 안에 건성유 성분이 많은 때나 건조제가 과다한 경우, 4번 공기와의 접촉면이 없는 경우. 정답은 4번 공기와의 접촉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결함 발생 조건. 도료 저장 중 발생하는 대표적인 결함인 피막이나 결화는 도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거나 용제가 증발하면서 발생합니다. 오류 분석. 공기와의 접촉면이 없다는 것은 산화 반응이 일어날 조건이 차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기와의 접촉이 없을수록 도료는 안정적으로 보관되며 결함이 발생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설명 분석. 저장 중 결함의 실제 원인들. 1번 뚜껑 밀폐 불량 용제가 증발하여 점도가 높아지거나 외부 공기 중에 산소가 유입되어 도료 표면에 딱딱한 막인 피막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2번 고온 장시간 저장. 열에 의해 도료의 화학 반응이 촉진되어 젤리처럼 굳어버리는 결화가 발생합니다. 3번 건성유 건조제 과다. 공기와 만나면 굳는 성질이나 건조를 돕는 성분이 너무 많으면 용기 안에 미세한 공기만으로도 쉽게 굳어버리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도료 저장 중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도료 보관 시 가장 좋은 상태는 완전 밀봉과 적정 온도 유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용하다 남은 도료를 보관할 때 용기 안의 빈 공간을 줄이기 위해 더 작은 용기로 옮겨 담거나 용기를 거꾸로 세워 공기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도 합니다. 4번처럼 공기와의 접촉면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장사의 관리 노하우입니다. 문제입니다. 상도 도장 작업 후 용제의 증발로 인해 도장 표면에 미세한 굴곡이 생기는 현상은 1번 부푸름, 2번 오렌지 필, 3번 물자국, 4번 황변. 정답은 2번 오렌지 필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현상. 도료를 뿌린 후 용제가 증발하면서 도료가 매끄럽게 펴져야 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굳어버려 귤껍질처럼 오목볼록한 미세한 굴곡이 남는 현상입니다. 용제의 역할. 용제의 증발 속도가 너무 빠르면 도료가 표면에서 유동성을 잃고 즉시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설명 분석. 1번 부푸름. 도막 아래에 수분이나 가스가 갇혀 도막이 풍선처럼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3번 물자국. 세차 후 물기가 마르면서 남은 무기질이나 도막이 덜 말랐을 때 비를 맞아 생긴 얼룩을 말합니다.
4번 황변. 흰색이나 투명한 도막이 자외선이나 열에 의해 노랗게 변하는 변색 현상입니다. 현장에서는 신차의 도장 상태와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의 오렌지 필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수 도장에서는 보통 너무 거칠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도장 후에 오렌지 필이 생겼다면 완전히 건조시킨 후 P1500에서 3000번의 고온 샌드페이퍼로 굴곡을 깎아내고 광택기로 문지르면 매끄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탈지제를 이용한 탈지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장면을 종이로 된 걸레나 면걸레를 이용하여 탈지제로 깨끗하게 닦아 이물질을 제거한다. 2번 탈지제를 묻힌 면걸레로 도장면을 닦은 다음 도장면에 탈지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번 도장할 부위를 물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미세먼지까지 제거한다. 4번 한쪽 손에는 탈지제를 묻힌 것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 다른 쪽 손에 깨끗한 면걸레를 이용하여 탈지제가 증발하기 전에 도장면에 묻은 이물질과 탈지제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정답은 3번 도장할 부위를 물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미세먼지까지 제거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탈지는 물로 닦이지 않는 기름기, 왁스, 실리콘 등을 화학적인 용제를 사용하여 녹여내는 공정입니다. 오류 분석.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으므로 도장 결함의 주원인인 유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장 직전에 물을 사용하면 틈새에 남은 수분이 나중에 부푸름이나 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탈지 작업은 반드시 전용 탈지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 분석. 1번 걸레 사용.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종이 타월이나 전용 면걸레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2번 잔여물 제거. 탈지제 성분이 도장면에 남아있으면 상도 도료와 반응하여 얼룩이나 부착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4번 투핸드 와이퍼 방식. 한 손에는 탈지제를 적신 걸레를, 다른 손에는 마른 걸레를 들고 적시고 바로 닦아내는 방식은 실무에서 가장 권장되는 표준 작업법입니다. 탈지제가 증발하면서 녹아나온 이물질이 다시 고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래터링의 대부분은 탈지 과정에서 마른 걸레로 닦아내지 않고 탈지제를 그냥 증발시켰을 때 발생합니다. 탈지제는 기름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들뜨게 만드는 것이므로 마른 걸레로 그 녹은 기름을 물리적으로 걷어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문제입니다. 도료 저장 중 도료 분리 현상의 발생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도장면의 온도가 낮은 경우, 니은, 서로 다른 타입의 도료가 들어갈 경우, 디귿, 저장 기간이 오래되어 도료의 저장성이 나빠졌을 경우, 리을, 주변 온도가 높 상태에서 저장을 할 경우. 1번 기억, 니은, 디귿. 2번 기억, 니은, 리을. 3번 기억, 디귿, 리을. 4번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분석. 니은, 서로 다른 타입의 도료 혼입. 성질이 다른 도료가 섞이면 화학적 거부 반응으로 인해 수지와 안료가 분리되거나 층이 생길 수 있는 저장 중 결함입니다. 디귿, 장기 저장 및 저장성 저하. 도료를 너무 오래 보관하면 안료가 바닥에 딱딱하게 가라앉는 침강이나 성분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저장 중 결함입니다. 리을, 높은 주변 온도. 온도가 높으면 도료 내부의 화학 반응이 촉진되거나 용제가 증발하면서 도료가 분리되거나 젤리처럼 변하는 결화가 발생할 수 저장 중 결함입니다. 오답 분석. 기억, 도장면의 온도가 낮은 경우. 이것은 도료를 뿌릴 바닥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도장 작업 중 혹은 작업 후 건조 과정에서 광택 저하나 부착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지 통에 담긴 도료 자체의 저장 결함과는 무관합니다. 아래표는 도료 저장 중 발생하는 주요 현상을 요약하였습니다. 도료를 장기간 보관할 때는 안료가 가라앉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통을 흔들어 주거나 거꾸로 뒤집어 놓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니은처럼 서로 다른 도료를 섞는 실수는 현장에서 빈캔을 재활용할 때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보수도장에서 열 처리 후 신어를 묻힌 걸레를 문질러서 페인트가 묻어나오는 원인은 1번 경화 재부족 및 경화 불량 때문에, 2번 지정 시간보다 오래 열 처리를 해서, 3번 도막이 너무 얇아서, 4번 레커 시너를 사용하여 도장을 해서. 정답은 1번 경화 재부족 및 경화 불량 때문에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원리, 가교결합.
이액형 도료는 주재와 경화제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그물망구조인 가교결합을 형성합니다. 이 결합이 완성되면 도막은 강력한 내용제성을 갖게 되어 마른 후 신어를 묻혀 닦아도 녹거나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원인: 경화제가 부족하거나 혼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그물망구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마른 것 같아도 화학적으로는 미완성 상태이기에 용제가 닿으면 즉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오래 열 처리를 함. 열 처리를 오래 하면 도막이 더 단단해지거나 과건조로 인해 광택이 죽을 수는 있지만 신어에 녹아나오는 현상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3번 도막이 얇음. 도막이 얇으면 밑색이 비치거나 광택이 부족할 뿐 경화만 잘 되었다면 신어에 녹지는 않습니다. 4번 레커 신어 사용. 도장 시 레커 신어를 섞었다고 해서 경화된 도막이 녹아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커 도료 자체는 일액형이라 녹을 수 있지만 보수도장 표준인 우레탄 기준으로는 경화 분량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어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열 처리 후에도 페인트가 묻어나온다면 주행 중 날아오는 타르 제거제나 휘발유 등에 의해 도막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도막을 모두 샌딩하여 제거하고 다시 도장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문제입니다. 상도 도장 후에 도장면에 반점이 발생하는 결함은 1번 워터스폿 물자국 현상, 2번 지문 자국, 3번 메탈릭 얼룩, 4번 흐름. 정답은 1번 워터스폿 물자국 현상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현상 상도 도장이 완료된 후 도막 표면에 원형이나 부정형의 반점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 도막이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빗물이나 세차물 방울이 닿아 그대로 건조될 때 발생합니다. 물속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도막 표면을 부식시키거나 농축되면서 하얀 반점 형태의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오답 분석. 2번 지문 자국. 도장 전 탈지에서 손으로 만져 유분이 남았을 때 나타나는 결함으로 반점보다는 지문 모양의 부착 불량이나 얼룩으로 나타납니다. 3번 메탈릭 얼룩. 메탈릭 도료 내에 알루미늄 입자가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반점보다는 어둡거나 밝은 얼룩 형태에 가깝습니다. 4번 흐름. 도료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흘러내린 자국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는 물자국 현상 예방 및 해결 방법입니다. 워터스폿은 단순한 오염일 수도 있지만 산성비 등에 의해 도막 자체가 파여 들어가는 에칭 현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흑색이나 진한 색상의 차량은 햇빛 아래에서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하여 도막 온도를 급격히 높여 반점 결함을 가속화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입니다.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발생된 분화구형 결함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크래터링, 2번 주름, 3번 초킹, 4번 크레이징. 정답은 1번 크래터링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소지면 오염과 크래터링. 발생 원리 도장하기 전 플라스틱이나 금속 소지면의 왁스, 실리콘, 지문, 이형제 등의 유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장을 하면 발생합니다. 현상 깨끗한 도료가 뿌려지더라도 바닥에 묻은 유분의 낮은 표면 장력 때문에 도료가 안착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PCI와의 결정적 차이. 두 결함은 원인 제공자가 다릅니다. 크래터링은 소지면에 묻은 오염물질이 원인으로 탈지 공정의 문제입니다. PCI는 도료나 압축 공기에 섞인 오염물질이 원인으로 에어필터나 도료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주름. 도막이 너무 두꺼워 겉만 마르고 속은 안 말랐을 때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입니다. 3번 초킹. 자외선 등에 의해 도막 수지가 파괴되어 안료가 가루처럼 묻어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4번 크레이징. 도막 표면에 미세한 실금이 거미줄처럼 생기는 현상입니다. 크래터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장 전 탈지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손에는 탈지제로 적시고 다른 한 손에는 깨끗한 헝겊으로 탈지제가 마르기 전 유분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탈지 후에는 맨손으로 표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도장 중 주름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연마 주변의 도막이 약한 곳에서 용제가 침해하였다. 2번 작업할 바탕 도막에 미세한 균열이 있다. 3번 건조가 불충분하고 도장 계통이 다른 도막에 작업을 하였다. 4번 이액형의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사용하였다.
정답은 4번 이액형의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사용하였다입니다. 해설입니다. 이액형 프라이머 서페이서. 주재와 경화제를 섞어 사용하는 이액형 제품은 건조 후 화학적으로 강한 가교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잘 경화된 도막은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위에 상도를 뿌려도 도막이 녹거나 주름이 생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류 분석. 오히려 이액형 서페이서를 사용하는 것은 주름이나 리프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 작업 방법입니다. 설명 분석. 주름 및 리프팅의 실제 원인들. 1번 도막이 약한 곳 침해. 샌딩 작업으로 도막의 경계면이 얇아진 곳은 용제가 침투하기 쉽습니다. 이곳에 강한 신나가 들어가면 구도막이 불어 터지며 주름이 생깁니다. 2번 미세한 균열. 바탕도막에 실금이 있으면 그 틈새로 신나가 집중적으로 침투하여 하도도막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3번 도장 계통이 다른 경우. 건조가 덜 된 일액형 도막 위에 반응이 강한 우레탄 상도를 뿌리면 상도의 용제가 하도를 녹여서 쭈글쭈글하게 만듭니다. 문제입니다. 도료 저장 중 발생하는 결화결함의 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을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도료 저장 시 도료 뚜껑을 완전히 닫은 후 20도씨 이하 실내에 보관한다. 2번 장기간 저장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번 피도면에 충분한 세정 및 탈지 작업을 한다. 4번 경함 상태가 약한 것은 굳은 부분을 제거 후 희석제로 잘 희석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피도면에 충분한 세정 및 탈지 작업을 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시점 불일치. 세정 및 탈지는 도료를 뿌리기 바로 직전에 물체 표면에 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크래터링이나 부착 불량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 창고에 보관 중인 도료통 안의 결화를 막는 대책이 아닙니다. 결화의 본질. 결화는 도료통 안에서 화학 반응이나 용제 증발로 인해 내용물이 젤리처럼 굳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책도 보관 온도, 밀폐 상태, 저장 기간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설명 분석. 1번 밀폐 및 온도 관리. 뚜껑을 잘 닫아 용제 증발을 막고 20도씨 이하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화학적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지책입니다. 2번 저장 기간 준수. 도료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도료는 내부 성분이 변질되어 결화될 확률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제한적 재사용. 결화가 심하지 않고 표면에만 살짝 막이 생겼거나 일부만 굳은 경우 그 부분을 걷어내고 신나로 잘 섞어 점도를 맞추면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완전히 굳은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도막의 벗겨짐 현상의 발생 요인은 1번 용제의 용해력이 충분할 때, 2번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떼어냈을 때, 3번 도료와 강판의 친화력이 좋을 때, 4번 구도막 표면의 연마가 미흡할 때. 정답은 4번 구도막 표면의 연마가 미흡할 때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앵커 효과. 현상 매끄러운 구도막이나 금속 표면에 그대로 칠을 하면 도료가 움켜잡을 곳이 없어 쉽게 떨어집니다. 해결책.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문지르면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액체 상태의 도료가 이 틈새로 파고들어 굳으면서 마치 닻을 내린 것처럼 단단히 고정되는데 이를 앵커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마가 미흡하면 이 앵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도막이 시트지처럼 툭툭 떨어지는 벗겨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용제의 용해력이 충분할 때. 용해력이 좋으면 도료가 바닥면과 화학적으로 더 잘 융합되어 오히려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2번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떼어냈을 때. 도장이 끝나고 지촉 건조 시점에 테이프를 떼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너무 늦게 떼면 오히려 도막 경계면이 같이 깨지거나 벗겨질 수 있습니다. 3번 도료와 강판의 친화력이 좋을 때. 친화력이 좋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아주 이상적인 도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입니다. 도료 보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직사광선이 드는 내화 구조의 창고에 보관. 2번 햇빛이 적당히 비치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 3번 통풍, 차광이 알맞은 내화 구조의 창고에 보관. 4번 인화 방지를 위해 밀폐 창고를 이용. 정답은 3번 통풍, 차광이 알맞은 내화 구조의 창고에 보관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분석. 통풍. 도료용 용제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유기용 제증기가 가득 차면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작업자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가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차광. 직사광선과 열은 도료의 온도를 높여 갤화를 촉진하거나 화학적 변질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빛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화 구조. 만약에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불에 견디는 구조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2번 직사광선, 햇빛. 자외선과 열기는 도료 보관에 최대적입니다. 도료통 내부의 압력을 높여 뚜껑이 튀어오르거나 내용물이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4번 밀폐 창고. 인화 방지를 위해 불꽃을 피하는 것은 맞지만 공간 자체를 밀폐하면 새어나온 유기용제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오히려 작은 스파크에도 대형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료는 법적으로 위험물로 분류되므로 아무 곳에나 쌓아두면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창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통풍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겨울철에는 수용성 도료가 얼어버리지 않도록 최저온도 5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품질 관리의 핵심입니다.